안녕하세요. 좀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죠. 우리 톰 아저씨의 미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 파이널 레코딩 보세요. 잠깐만. 데드 레코딩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 23년도 거냐? 나 참. 이게 데드 레코딩은 이 전 거라고 파트 1도 이 맞아. 앞에서도 왜냐 그 이어지는 거야. 파이널 다시 레코딩. 이거부터 해. 자, 오늘 보고 온 영화가 있죠. 톰 아저씨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 네.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톰 아저씨가 위기에 처한 지구를 갖다가 구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또 핵이라는 걸 갖다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이 인간과 이 컴퓨터하고의 두뇌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끝끝내 톰 아저씨가 승리는 언제나 하는데 이번에는 참 너무나도 힘들게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60이 넘었죠. 아니 근데 어느 때보다 굉장히 버라이티하게 미션을 수행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미션이 때. 너무 많았죠 이번에. 육해공을 육해공을 갖다 다 그냥 드나들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편은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편이에요. 그래서 영화 시작할 때도 톰 크루즈가 나와서 인사말을 하죠. 그러니까 근데 벌써 몇 년이죠 이게 30년이 시리즈가? 되죠. 30년. 우리나라도 30년이 된 작품이 있나요? 30년대까지 없어요. 시리즈가? 아 우리 저기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그건 너무 간 거고. 그래서 96년도에 일단 미션 임파서블 1이 시작은 됐어요. 맞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음, 그 인물들을 초반에 쭉 정리를 하죠. 그렇죠. 초반에 그런 설명이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길긴 해요.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게 좀 길긴 했어. 꽤 길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것을 염두했는지 액션들이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톰 아저씨의 날렵한 몸놀림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의 성룡 아닙니까? 그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진짜 놀라울 정도로 뛰어다닙니다. 요번에도 계속 뛰어요. 와 나는 그 잠수함 씬에서 뭐 CG로 해가지고 다 만든다라고 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됐을 거야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거야라고 하고선 움직임을 갖다가 다 하는데 어마무지하게 힘든 액션을 갖다가 몸짓으로 계속 하다 근육 터지는 줄 알았어요 톰 아저씨. 그렇지, 그런 느낌. 저도 가장 베스트 시퀀스로 꼽을 수 있는 게 그 잠수함 씬. 잠수함 씬. 바다로 빠지면서부터 굉장히 몰입도가 그쵸, 올라갔고 대사 한마디가 없는데 굉장한 대사가 필요 없지. 거기서 무슨 대사, 오히려 대사가 나오면 오히려 깨는 거고. 굉장한 비주얼. 그 잠수함 시퀀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이 핵 전쟁을 대비한 어떤 설명 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I 이 악마 시스템이 핵 보유 국가들 8개 국가인가요? 그 국가들 시스템을 장착을 했죠. 네. 그래서 이 핵을 쏘기 직전에 AI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코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코드가 그 이제 필요한 코드가 잠수함 안에 있는 침몰한 거죠. 네. 잠수함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잠수함을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그 폐 잠수함까지 또 그 어마무지한 복잡한 상황인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스쿠버 다이빙 하는 그 장비 자체가 첨단 완전히 그냥 기술의 총 집합체? 그걸 입고서 딱 들어가셨는데 근데 그 전에 미국 잠수함을 타고 네. 토마 씨가 말씀하신 그 장비만 착용하고 네. 진짜 생 몸으로 잠수함 뒷문을 딱 여는데 러시아 잠수함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 잠수함을 피해서 가는 그 시퀀스도 저는 너무 재밌었어. 여기는 이제 판타지인 거야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긴 하지 사실 이 자체가. 이 부분은 판타지고 실제로 이제 배에서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배 밑으로 이렇게 배 부력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물살이 센 곳은 프로펠러 쪽이에요. 그쪽으로 저희 인간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힘보다 뒤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근데 톰 아저씨는 그 원리를 아주 그냥 판타지죠, 그건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튕겨져 그쵸, 나가죠. 그쵸. 근데 그 잠수함 씬부터 굉장한 액션이 펼쳐지게 되죠. 박스로 된 안에 심어져 있는 코드를 역시나 성공적으로 얻게 되죠. 잠수함 맨 이제 뒤쪽에 이제 핵 융합되어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걸 딱 빼가지고선
얘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핵 잠수함이다 보니까는 핵 미사일들 있잖아. 그 장면도 기가 막혔어 난 개인적으로. 이놈의 미사일들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 잠수함이 또 이제 물살에 의해서 막 밑으로 내려갔다가 옆으로 막 굴렀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거 빠져나오는 구멍이 막힌 거야. 이 미사일 때문에. 야, 어떡하나.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웬걸 미사일 쏘는 그 미사일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탁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이 산소 탱크의 양은 인간하고 딱 붙일 수는 없는 것 같아.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자. 여기까지만. 야,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영화를 보시는 게 극장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죠. 맞아. 예. 이 스케일 자체가 극장에서 봐야 돼 무조건. 저도 오랜만에 아바타 이후로 생동감 있는 영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동감 있는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몇십 년 동안 해저에 빠져있던 잠수함이 작은 어떠한 인간이 들어옴으로써 공기압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 무게부터 해서 저항들이 생긴 거겠죠. 그러면서 잠수함이 뒹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톰 아저씨도 같이 뒹군단 말이야. 그것도 미사일과 함께. 그러니까 그러한 액팅들, 잠수함의 움직임과 이단 헌트의 움직임과의 어떠한 밸런스. 밸런스가 좋았어요 그거. 만약에 잠수함만 돌고 인간도 똑같이 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런 생동감은 안 났을 거라고. 제 얘기는 돌면서 그 안에 톰 크루즈는 반대적으로 약간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그치. 영상의 생동감을 굉장히 주입시켜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바타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바타를 봤을 때 어떤 그런 생동감을 그렇지. 2D지만 느끼게 됐었던 시퀀스였어요. 난 이번에 보면서 과연 톰 아저씨의 미션 임파서블 갖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이 마지막이니까 무슨 소리 계속.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안 찍는다고 했어요? 그럼 뭐 아들이 나오나? 뭐 주니어 버전? 브루스 윌리스의 다이하드처럼 그 시리즈가 이어져 간다면 지금 얘기대로 주니어가 나오든. 근데 이게 주니어가 많을 수도 있겠구나. 많을 수 있지. 매 회마다 여자가 바뀌고 그 중에서 애 하나 안 나왔겠어? 많을 수가 있겠어. 딸도 나올 수도 있고 아들도 나올 수 있고 주니어가 나오면 어떨까? 나올 법해요. 앞으로 차라리. 이 시리즈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음악 자체가 또 가지고 있는 또 상징적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음악이 중간에 안 나왔어요. 난 참 그 음악을 듣고 싶었거든. 그 미션을 할 때. 빰빰빰빰. 왜냐면 내가 그걸 기다리면서 봤기 때문에 한 2포인트 있었어. 그리고 그 육해공을 넘나들고 하늘로 갔을 때 그때는 딱 이 음악이 어울릴 거라고 난 봤거든. 왜냐면 맨몸을 빰빰빰빰 하면서 난 그때 나올 줄 알았어. 그런 거에 좀 닭살이 돋거든 나도. 그렇지. 뻔하지만. 뻔하지만은 그 뻔한 느낌이 또 좋은 거야. 근데 안 나오더라고. 근데 오히려 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아쉬웠어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작품을 진짜 그런 팝콘 무비 말 그대로 시원하게 뛰는 모습 보고 시원하게 액션 그치. 이걸 기대하고 했었는데 아쉽다라는 우린 게 좀 더 놀고 싶었는데 이 작품을 못 놀아서 그래. 못 놀아서 보면서. 보면 마무리를 지려고 힘을 너무 많이 너무 줬다. 힘을 줬어. 톰 크루즈, 어. 이단 헌트죠. 이단 헌트. 바람이 됐던 파도가 됐던 몸의 어떤 그 바이오 리듬이 됐던 이걸 다 무시하잖아요. 이 톰 아저씨가 뛰는 건 너무 멋있어. 60세가 넘으신 분이 너무 멋있게 뛰어. 저는 그렇게 뛰면 땀이 막 이게 뻑뻑 나거든요. 저 술땀이고 그거는. 근데 땀이 거의 안 나. 그리고 그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다에서 위에서 올라오고 하는데 이분은 절룩거리기만 합니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뭐가 부러지고 뭐 어디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영웅이니까 그냥. 나는 사실 이 사람이 예수인 줄 알았어. 이 세계를 구원하러 오직 이 인간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입을 시킵니다. 초반에. 그리고 당신이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겁나 앞에 깔아놓습니다. 난 그래서 좀 지칠 뻔해서 사실 앞부분에. 난 미안해서 살짝 졸았어. 그래서 앞쪽에도 굉장히 비장한 대사와 굉장히 비장감을 이 이단 헌트에게 심어줍니다. 모든 캐릭터들이. 그렇죠. 당신만 할 수 있어. 당신 다음 계획이 뭐야. 모든 사람들이 이단 헌트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 메시아적인 느낌을 너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장해. 음. 그러다 보니 그 중간에 액션 말고는 다 보고 나면 생각나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작품은 앞뒤를 빼더라도 중간만 있어도 말이 되는 작품이긴 해요. 그치. 그 설명이 이렇게 길지 않아도. 분명히 이것도 이 감독도 그렇고 알고는 있었을 거라고. 이거는 팬들에 대한 어떤 선물이 아닐까도 싶고, 왜냐면 그 시리즈들이 앞쪽에 쫙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 원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라고 보긴 하거든요. 원이 이게 밧줄 메달을 이거였었나? 우리 그거 되게 신선하게 봤었잖아.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죠. 원 다시 안 봤죠. 그러니까 그때 기억만 있죠. 기억만 있지 지금. 굉장히 세련됐고 약간 위트 있고 약간 섹시하고 이런 느낌들이었잖아. 그런 첩보물에 대한 냄새들이 원에 많이 포진돼 있었어. 근데 원을 보면 대사들이 많아도 집중력이 있었다고.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앞쪽에 상황도 설명하는 것들이 원처럼 요즘 시대의 냄새가 좀 있었으면, 그러니까 AI잖아. 해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런 시스템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그런 세계관이든 인물이든 설명했으면 집중력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원은 그랬었어. 아, 원이 그게 있었다. 엘리베이터 씬, 뭐 이렇게 사교계 모임들, 그 서로 또 이제 배신하고 뭐하고 뒤통수 때리고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의 편이고, 그러니까 첩보적인 부분들. 그래서 원에는 원에게 그런 게 많았지. 첩보물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코드들을 잘 심어놨지. 형이 지금 다시 안 봤지만 그런 풍광들, 장면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상황에 맞는 설명을 하기 위한 그 배경을 연출한 거라고. 그렇지. 근데 요번에는 그런 연출들이 없었어. 아쉬웠지. 내가 아쉽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앞쪽에 뭐 있습니까? 그냥 뭐 펜타곤 같은데 좀 지어본 것 같은데 와가지고 뭐 대통령하고 떠들고 그게 조금. 오히려 액션에 더 치우쳤지. 아무튼 이 작품은 대단원을 내리는 것만큼 볼만한 작품이다. 많이들 가서 보시고 앞으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꼭 좀 극장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